안녕하세요. 입시고수 간절히 원남입니다. 오늘은 2022 광명상과 지원 전략에 대해서 안내하겠습니다. 광운대는요, 올해 직윤 교과로 인원을 조금 증가해서요, 최저 없이 선발합니다. 추천 인원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 명단만 보낸다면 원서 지원하실 수 있으시고요. 최저가 없기 때문에 컷이 조금 다른 학교보다는 높겠지만 예년 교과 전형보다는 인원이 증가했기 때문에 컷 하락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학교들이 쭉 교과 전형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혁주가 생겼기 때문에 도미노 현상식으로 추합이 일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이과는 기본적으로 2점대 중반에서 후반이고요. 문과는 3점대까지도 그 컷을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서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또 수능 전에 발표가 나는 학교이기 때문에 기분 좋게 수능을 보러 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종은요, 전공적합성 중요하고요. 워낙 공대가 강세인 학교다 보니 연구하는 부분, 탐구하는 부분이 깊이 어필되면 유리합니다. 자소서에요, 전공 탐색 어필을 하셔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중위권 대학 또 중하위권 대학들은 학교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공에 대해서 깊이 있게끔 해온 부분들, 탐색해온 분들이 어필이 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학교에 대해서 굉장히 내가 많이 알고 있고 꼭 오고 싶은 학교라는 것을 자소서에 어필하셔야지 합격이 잘 될 수 있습니다. 면접 중요하고요. 수능자 면접이다 보니 사실 부담이 조금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에 영향이 있을 거고요. 또 수능 전에 또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이 강원대 같은 경우에는 1차가 수능 전에 발표가 되고 면접도 수능 전에 진행된다는 것을 아시고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대가 강세인 학교고요. 작년 입결이 아닌 올해 경쟁률과 또 윗학교들의 이 추합을 전체적으로 조금 예상해 보시면서 지원 전략을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외로 문과 같은 경우에는 비는 곳이 생기니까요. 생기부가 좋다면 내신이 좀 낮더라도 지원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쪽 동네 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교고요. 국순세단이나 강명상가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의 학생들이 교통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거리고 또 선호하는 과가 있다면 선호를 또 많이 하는 경쟁률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사실 그런 감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내신이 좀 낮은데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학과마다 어떤 인재상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작년 입결을 통해서 아니면 올해 이 학추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전반적으로 보시면서 지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사실 학추가 거의 8,000명을 뽑고 있고요. 처음 이게 생기는 전형이다 보니 그 누구도 사실 지원을 어떻게 하라거나 결과가 어떻다거나 정확하게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치 작전이 꽤 있을 것 같고요. 학교마다 이제 학추 인원이 거의 다 정해져서 명단이 원서 접수 다음날 거의 대학교에 전송이 되거든요. 혹시라도 이렇게 가운데처럼 추천 인원이 제한이 없다면 조금 한 장 정도 남아있다면 조금 생각하셨다가 학교에 빨리 얘기해서 어, 추천 결제 서류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물론 욕먹을 각오는 하셔야 되죠. 네. 어쨌거나 광운대 공대 강세고 기본적으로 좋은 학교고요. 그리고 이과는 2점대 중후반, 문과는 3점대까지 넘어가긴 하지만 생기부 좋아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지대는요, 기본적으로 기독교 학교이다 보니 기독교적인 정체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어필되면 유리합니다. 기본적으로 또 전공적합성을 많이 보는 학교고요. 광명상가 라인은 학교마다 특색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개성이 강하고요. 그렇지만 평가 요소에 있어서는 전공적 합성 굉장히 많이 보고 학교에 대한 충성도 높이 본다. 기본적으로 꼭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추는요. 교과 인원이 작년 교과 전형보다 인원이 조금 증가했고요. 내신 살출 방법이 독특합니다. 문과는 국영수 사회, 이과는 국영수 과학 중에 상위 4과목만 입력이 되기 때문에 컷이 내 내신보다 훨씬 더 좋게 나와서 컷이 좀 올라가는 느낌이 나고요. 교과 100%입니다. 최저 없고요. 그렇지만 올해 워낙 교과 전형이 많이 생기고 인원이 좀 증가하다 보니 컷 하락은 조금 예상이 됩니다.
합격 컷은 2점대 중후반에서 3점대까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올해 명지대는 추합이 정말 많이 돌지 않을까. 3점대 중반까지도 인기가 좀 낮은 학과는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약간 예상해 봅니다. 학종은요, 전공 적합성 너무 중요하고요. 면접 전형에서 면접 중요합니다. 학종에서는요, 명지 인재 면접 전형과 명지 인재 서류 전형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인재 면접에서는 발전 가능성을 높이 보고요. 학업을 20%. 그렇기 때문에 면접에서 학생의 전공 관련 관심사를 많이 검증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준비하시면 되고요. 서류형은 면접이 없는 대신 자소서가 있습니다. 자소서에 본인의 학업, 왜 이과를 택하게 되었는지, 이과를 오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전공에 대해서 꾸준히 스토리텔링을 만드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보통 학생들이 자소서 쓰려면 나열을 하거든요.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단락이 끊어지게끔 자소서를 많이 쓰시는데요. 소재를 전공 관련된 소재를 두세 개를 묶어서 그것이 어떤 식으로 내가 성장하게 되었는지 스토리텔링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입사관을 설득하셔야 돼요. 내가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이미 이 대학 이과에 올 준비가 되어 있다. 지금 여기 와도 나는 이과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다. 그 정도 역량이 된다라는 식으로 자소서에 전공에 관한 깊이를 어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명지 인재 면접에서는 기본 점수가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자소서가 없기 때문에 생기부의 기본적인 어떠한 그런 전공 적합성이나 발전 가능성이 많이 어필이 되셔야 되고요. 4배수로 뽑기 때문에 면접을 가서 얼만큼 전공 관련 또 그 똑똑함이 면접에서 묻어나는지가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교과 전형에서는요. 학추가 있고 또 교과 면접 전형이 있거든요. 1차에서는 성적으로 거른 다음에 면접을 봅니다. 이때 학생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거든요. 생비부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대기실에서 면접 기초 자료를 받거든요. 이때 이 대기실에서 면접 기초 자료를 쓸 때는 이 학과에 대한 것을 어필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학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이 학과에 들어오면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이다. 이런 것을 조금 강조를 하셔야 교수님과 그 면접에서 전공 관련된 대화를 통해서 이 학생은 뽑아야겠구나. 전공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구나. 라는 거를 어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과 면접 전형에서요. 정말 내신을 많이 뒤집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내신 좋으니까 넣었다가 면접에 와서 그냥 준비 없이 와서 그냥 면접을 임하는 학생도 많다고 해요. 그래서 많이 뒤집힌다고 하니까 면접을 충분히 준비하셔서 학과에 대해서 어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신이 좋다면 면접에서 내가 생기부는 그 방향이 아니었지만 내신으로 1차가 되고 내가 가고 싶은 학과를 말로써 준비해서 전공에 대한 관심사를 어필한다면 더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상명대는 기본적으로 사범대가 강세인 학교고요. 좋은 학교입니다. 학추 올해 10명 추천받고요. 제2외국어도 포함하는 전과목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영수 사과를 제외한 다른 과목을 잘한 친구가 있다면 오히려 내신을 올릴 수 있는 대학입니다. 커다락은 예상되고요. 교과 100%, 2합 7이 있기 때문에 최저가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워낙 학추가 많다 보니 상명대를 그렇게 또 그 학추를 많이 받는 분위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최저가 가능한 선에서 내신이 조금 낮은 친구들도 특히 기가나 뭐 정보나 제2외국어 과목을 잘한 친구들은 한번 어필을 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2점대에서 3점대 중반까지 예상하고 있고요. 추합이 꽤 돌 것으로 보입니다. 학종은요, 면접 30% 너무 중요하고요. 역시 수능적 면접이에요. 자소서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생기부 좋아야 되고요. 수능적 면접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의 수능 최저를 또 상명대 수능 최저를 또 혹시라도 준비하는 친구라면 조금 어려움이 있겠죠. 그렇지만 이 수능적 면접은 또 경쟁률을 줄일 수 있는 또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그래도 평소에 다른 학교에 수능체제를 맞출 수 있고 또 면접에 강점이 있다면 상명대에 내신이 좀 낮아도 한번 생기부 좋다면 트라이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창체와 세특을 많이 보기 때문에요. 창체는 자동봉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교과 세특에서 전공과 관련된 기록이 잘 되어 있다면 자신 있게 지원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면접에서 전공 적합성이 50%나 봅니다. 특히 전공 관련해서 학생이 한 것들을 응용해서 교수님이 문제를 내기 때문에 전공 관련해서 조금 많은 탐구와 또 많은 경험을 한 친구들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고요. 또 기출 문제들이 홈페이지에 있기 때문에 활용하시면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재상, 학과별 인재상 중요하고요. 전공 관련해서 계열이라든가 전공 학과라든가 관심을 꼭 어필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학종은요, 2점대 중반에서 3점대 초반까지 가는데 인기 학과냐 비인기 학과냐에 따라서 학과별 차이가 크다는 거 이해하시고요. 산하협력, 취창업 관련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대학이다 보니 이런 것을 해온 학생들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뭔가 모의 창업이라던가 아니면 이 자기가 하는 아이템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앞으로 자기가 뭐 기업의 CEO로서 무언가를 창의적으로 건설한다든지 아이템을 새로 개발한다든지 그러한 어떤 활동이 있다면 굉장히 합격하기가 좋아질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좋은 학교고요. 의외로 또 생명공학이나 이런 파트는 굉장히 컷이 높습니다. 그래서 인기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컷이 높으니까 반드시 지원하실 때 전체 평균이 아니라 학과별 인재상과 컷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천대는요, 기본적으로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 학교고요. 학생들이 선호를 많이 합니다. 2점대 중반에서 3점대 중후반 친구들까지 지원을 많이 한 학교고요. 올해 지규는 교과 60%에 면접 40%, 합격 컷이 높아질 것 같고요. 면접에서 사실 강점이 있는 친구들은 내신은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면접을 잘한다. 그럼 지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부 우수자 교과 전형이 따로 있는데요. 교과 전형에는 교과 80%, 봉사 출결 20% 들어가는데 의미 없고요. 최저 2합 6입니다. 그래서 3, 3이 된다면 학생부 우수자로서 지원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적 반영 방법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내신이 훨씬 더 조금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차 지원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저를 맞출 때 미적분 기하 선택하실 시에는 한 등급을 상향해서 계산해 주니까 이과 친구들은 조금 더 유리하게 지원할 수 있겠죠. 반영교과는 잘한 과목을 조금 더 많이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이과지만 영어를 잘했거나 하지만 문과지만 수학을 특별히 잘했거나 이럴 경우에는 훨씬 더 전체 내신보다 내신이 상향될 수 있다는 거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람개비 전형은요, 학종인데요. 전공 적합성과 면접이 중요하고요. 학생들이 이 바람개비 전형을 참 많이 지원을 하는데 경쟁률 보셔야 되고요. 가천대는 기본적으로 생기부에서 그 학과에 안 맞는 생기부면 사실 아무리 조금 내신이 좋아도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공 적합성 정말 많이 보는 학교, 학종을 정통으로 평가하는 학교라는 사실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요, 단답식으로 좀 쉽게 나오고요. 최저는 한개 3등급입니다. 그래서 학생들 중에 논술에 대해서 조금 부담이 있는 친구들도 주관식 스타일의 문제에 조금 적응이 되어 있고 최저가 가능하다면 지원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요, 광명상가 라인은 전공에 대한 탐색과 깊이를 보이면 숫자를 뒤집을 수 있는 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경우에 경영학과 강명상가 3점대 후반 친구를 제가 붙였었는데 생기부를 2학년 때부터 경영 쪽으로 굉장히 활동을 다양하게 많이 했고요. 중국 무역 쪽으로 굉장히 깊이 팠습니다. 그리고 자소서에 활동한 것을 스토리텔링으로 잘 어필했었고요. 수학 성적이 낮았지만 면접에서 교수님이 학교 입학해도 수포자가 되면 안 된다. 수학 열심히 해라 방학 동안. 그렇게 이미 면접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학생을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 하셨었어요. 그래서 전공에 대해서 이 친구가 이미 많은 준비가 되어 있고 탐색한 부분이 역량이 보인다면 충분히 숫자가 조금 안 좋더라도 뽑는 학교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여러분들이 의미를 두시고 끝까지 자소서 잘 쓰시기를 바랍니다. 2022 수시 원서 접수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마지막 시즌
광명상가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좋은 학교들이고요. 학생들이 워낙 선호 많이 한 학교고요. 숫자를 뒤집을 수 있는 전공적합성, 서류와 자소서 어필하실 수 있다면 충분히 일차가 가능하시는 대학들이고요. 자소서를 잘 쓰셔야 합니다. 올해 보니까 학생들이 자소서를 조금 등한시 하시는데요. 교과랑 섞어서 써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이 내신에 이 학교가 될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실 때는 자소서를 그 학교 전공적합성에 맞게끔 써놨을 때 질문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소서가 안 나와 있다면 아무리 좋은 생기부여도 이 학생이 이 전공을 위해서 우리 학과를 위해서 어떤 걸 했지? 라는 것에 대한 답을 찾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생기부 전체에 펼쳐져 있는 활동들은 사실 이렇게 꿰어서 자소서를 어필을 해야 입간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 중위권 대학들을 지원하실 때 자소서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꼭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 이후에는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지 수능 전 유의사항, 준비사항에 대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